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략제안본부 3팀 강진수 팀장. 정다혜 마케터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그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다혜님이 생각하시기에 네이버 광고는 왜 저희가 해야 될까요? 저희 라이브 방송이 처음이라 지금 아침에 조금 네. 너무 졸린 게 아니라 약간 잠이 좀 덜 깬 것 같은데 네네. 네, 일단은 정신을 차리고 네이버 광고는 왜 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일단은 저희 그 디지털 광고 시장 규모는 31.5%로 증가한 이제 한 7조 5천억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검색 광고는 한 3조 6천억 원이고 이번 연도 이제 광고는 한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검색 광고 상품별 분석 자료를 보면 2분기 기준으로 66.1%.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1위 여기서 이제 1위를 하고 있고 2위는 뭐 구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이버 광고 왜 해야 될까요?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료상으로도 볼 때 배너 광고도 당연히 요즘 많이 하는 추세지만 전 검색 광고 이렇게 비중이 아직도 크게 좀 미칠지 몰랐거든요. 근데 마케터로서 저는 검색 광고를 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는 게 일단은 능동적으로 검색해서 어떤 상품을 찾거나 어떤 또 서비스에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검색하는 유형이 이제 검색 광고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배너 광고는 저희가 약간은 좀 충동적인 고객들을 위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배너 광고를 이제 노출을 시키는 형태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검색 광고의 베이스가 전 좀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의도하고 있는 키워드라던가 아니면 뭐 제품의 특성, 서비스의 특성들을 저희가 제대로 파악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능동적인 그 이제 고객들한테 먼저 노출시키는 게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이버 백설기님이 지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수 팀장님께서는 그 네네. 뭐 사내에서 교육도 많이 하시고 이제 뭐 영상도 좀 찍으셨는데 라이브 방송은 오늘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라서 옆에 있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쪽 눈이 다래끼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마케터라면은 네네. 네. 뭐 아시죠? 말 안 해도. 그렇습니다. 네. 저희 그럼 네이버 광고 상품 종류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파워링크가 있고요. 또 쇼핑 검색이 있고, 그리고 또 브랜드 검색,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 뭐 파워 콘텐츠, 또 뭐가 있을까요? 신제품 검색도 있죠. 네, 신제품 검색 광고도 있고. 네, 생각보다 검색 광고 그 안에서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더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뭐 신제품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이제 NOSP에서만 진행이 가능했는데 그쵸.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서 또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게 됐고 네. 카테고리가 이제 NOSP보다는 조금 적지만 이제 최근에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늘려나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파워 콘텐츠도 저희가 이제 뷰탭에 이제 노출시키는 어떤 광고 영역인데 그 키워드를 파워링크처럼 좀 자유롭게 어떤 키워드를 나 광고를 하고 싶어라고 할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매달 그 파워 콘텐츠 이제 키워드 리스트, 노출 가능 리스트를 이제 업데이트 해주고 그 양도 항상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매달 좀 체크를 해야겠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인사를 좀 남겨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잘생겼다. 아닙니다. 네. 검색 광고 마스터가 오셨네요. 네, 저희 진수 팀장님 같은 경우는 쇼핑 검색을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가장 좀 많이 하고 있는 마케터 중에 한 명이셨는데 이제 팀장님이 되시면서 이제 많은 꿀팁을 방출하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좀 라이브 방송으로 이게 잘 전달이 될까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쇼핑 검색 지금 광고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좀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보면 효율이 참 잘 나오는 영역이기도 하고 또 그와 반대로 또 이제 월별로 참 이슈가 많이 생기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가 이제는 레드오션이다. 너무 맞아요.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입찰가도 너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고주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구매 전환율도 높고 또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사실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색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키워드잖아요. 예,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검색 광고는 키워드 싸움이죠, 사실. 그러니까 어느 키워드가 어느 노출 순위에 있냐,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그렇게 노출이 되고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로 저희가 네. 샴푸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네. 하루에 이제 10명이라고 쇼핑 검색 광고를 통해서 10명이 이제 샴푸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저희가 좀 했을 때 그 10명의 어떤 가망 모수들을 저희가 얼마만큼 더 많이 갖고 오느냐 사실 그 싸움이거든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저희 제품의 어떤 특성이라던가 아니면 효율이 좋은 키워드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며 또 어떤 노출 순위에 노출시키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이제 저희 성과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예, 참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쇼핑 검색이 파워링크처럼 저희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를 무조건 다 노출시킬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쇼핑 카테고리 이제 제품별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 안에서 사실 또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정해져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 다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참 손이 많이 가지만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인 광고, 예,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요. 뭐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CPC 광고고 저희가 이제 비딩을 통해서 입찰 경쟁을 좀 하게 되는데 네네. 남들이 이제 이용하고 있는 키워드보다 순위보다 우리가 좀 더 높게 뭐 노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입찰가를 조금 올려서 이제 진행이 되는 방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전략으로는 저희가 좀 참여를 하기에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힘든 광고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광고 대시보드에서 파워링크는 저희가 키워드별로 이제 효율을 볼 수 있고 네. 키워드별로 이제 입찰가 조정하면서 저희가 좀 광고 이제 전략이나 이런 걸 좀 세울 수 있는데 맞아요. 사실 쇼핑 검색은 뭐 아시다시피 키워드마다의 어떤 입찰가를 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 네. 소재명이라던가 아니면 상품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자동으로 키워드가 추출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광고 그룹별로 이제 특성을 좀 잡아가지고 키워드를 이제 좀 분리해서 노출하는 경향이 있고 대시보드 상에 사실 그런 게 조금 한눈에 좀 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맞아요.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사실 그렇게 좀 저희가 분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마침 그 째빵님께서 쇼핑 검색 꿀팁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로아스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네. 네, 예원님도 이제 두 분 쇼핑 검색 고수인 걸로는 오늘 많이 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말씀 주신 다차원 보고서는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 안에 있는 다차원 이제 보고서 기능인데 네네. 저도 이거 통해서 이제 많이 좀 인사이트를 도출을 하고 이제 어떻게 좀 운영을 해야 될지를 좀 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도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할 때는 이제 남들이 쓰는 키워드는 당연히 이제 넣어야 되는 거고 플러스 우리만이 조금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이제 제품이 조금 효율을 볼 만한 키워드를 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발굴을 하는 팁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그냥 어떤 제품에 대해서 키워드를 짠다고 했을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보다는 네.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좀 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탈모 샴푸를 만약에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한다. 그래서 네. 탈모 샴푸에 대한 키워드를 좀 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탈모 샴푸라던가 네. 뭐 탈모 예방 샴푸, 네. 탈모 케어 샴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거기보다 더 좀 딥하게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그 키워드 광고라는 게 능동적으로 자신이 어떤 특성이 필요해서 그리고 네. 어떤 그 니즈가 있기 세부적인 니즈가 있기 때문에 검색해가지고 이제 구매나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탈모에도 저희가 좀 부위별 탈모가 있잖아요.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앞머리가 약간 좀 가늘어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정수리 쪽에 좀 탈모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르마 쪽에 탈모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그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그 탈모 고민을 약간 좀 세부적으로 섞어서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성별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고 가르마 탈모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자 탈모, 남자 예. 탈모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여성 가르마 탈모 샴푸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특성을 지금 조합해가지고 이제 키워드를 만든 건데 네.
사실 이렇게 길게 누가 검색을 하겠어요라고 좀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검색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구매 전환도 잘 일어나는 편이고요. 예. 세부적으로 특성을 이제 저희가 짜고 들어가는 키워드가 오히려 이제 탈모 샴푸 같은 뭔가 좀 방대한 어떤 느낌을 주는 키워드보다 네. 예, 좀 세부적으로 이제 좀 필요한 어떤 특성들을 좀 이제 짜다 보면 그쪽에 어떤 능동적인 구매자들이 이제 그 전환이라는 쪽으로 이제 반응을 하시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전 그런 부분으로 좀 세부 키워드를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건강기능식품이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특정 뭐 제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연골이라든지 뼈에 좋은 상품인데 이게 단순히 뼈에 좋은 뭐 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뭐 손목, 무릎, 연골, 뭐 허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저희 그 신체 부위 뼈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그쪽을 이제 소구점으로 잡고 전 좀 뭐 그룹을 나눠서 뭐 손목에 있는 무슨 그런 뭐 질병 종류라든지 맞죠. 아니면 뭐 아픔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이게 뭐 영양제라든지 뭐 보조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네. 여러 가지 키워드를 좀 이제 노출을 시켜놓고 그 안에서 좀 효율 키워드를 발굴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백설기님이 네네.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쇼핑 검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노출수가 0이고 카테고리 문제는 아닙니다. 제외 키워드도 원하는 키워드가 안 잡히는데 이럴 때는 입찰가가 너무 낮거나 소재명의 문제일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쇼핑 검색에서 우리 그 제품이 노출이 안 된다. 어떤 키워드를 저희가 검색했을 때 그 노출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네. 처음 이제 저희가 좀 판단을 하는 거는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쇼핑 카테고리가 좀 제대로 잡혀 있냐, 맞아요. 그 키워드를 노출할 수 있는 카테고리냐라는 것을 먼저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일단 카테고리 문제는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좀 생각하기로는 소재명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재명에 이제 원하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띄어쓰기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키워드마다 로직이 조금 다르거든요. 노출 로직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붙여도 이제 만약에 키워드가 노출되는 게 있는 반면에 또 붙이면 또 노출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게 일단은 좀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문제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이거는 저희 쪽으로 좀 저희 이제 나와 있는 지금 네, 연락처 여기 옆에 있잖아요. 있는, 네. 네. 이쪽으로 연락을 좀 편하게 주시면 좀 저희도 다각적으로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가 반드시 맞는다고 해서 전부 다 노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재명을 설정을 했는지나 뭐 여러 가지 아니면은 뭐 소재 상태가 네네네 예. 뭐 입찰 가중치라든지 아니면은 혹시 이렇게 뭐 타겟 같은 게 조금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네네. 세부적인 세팅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저희 옆에 있는 연락처로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점검해드리고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 광고 시스템도 봐야 되지만 이제 쇼핑 네. 파트너 센터라던가 그런 부분도 이제 상품이 어떻게 좀 제대로 좀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이제 연락 주시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우스님께서 PC랑 모바일이랑 그룹을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좀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 PC랑 모바일 그룹을 이제 분리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팀장님은 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PC 모바일을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분리를 하는 이유 자체가 저희가 입찰가가 다르기 때문이죠. 맞아요. 예. 기기별로. PC랑 이제 그 모바일 디바이스 기기별로 입찰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PC에서만 검색해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노출 순위가 뭐 의도한 2위라고 했을 때 지금 잘 노출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바일 쪽도 들어가셔서 이제 똑같은 지금 순위에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사실 온라인 시장 자체가 업종에 어떤 무관하게 모바일 쪽 이제 저희 이용자가 훨씬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PC의 어떤 입찰가도 좀 내리고 이제 모바일 쪽만 좀 신경 쓰시는 광고주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분리를 해가지고 입찰가를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파워링크는 일단은 저는 좀 분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디바이스별로 지금 캠페인별 이제 그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저희가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시스템 대시보드 상에서. 상에서. 그래서 분리하는 건 좀 추천을 드리는데 쇼핑 검색은 좀 다른 문제가 있죠. 이게 맞아요.
광고 소재로 한 제품당 이제 최대 10개까지밖에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맞아요. 만약에 그 좀 노출을 원하시는 키워드가 양이 많다고 하면 저희가 소재를 10개로 이제 분리해 가지고 이제 좀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PC 모바일을 분리해 버리면 사실 저희가 5개밖에 못 쓰는 거랑 맞아요. 똑같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출을 의도하시는 어떤 키워드의 양에 따라서 좀 쇼핑 검색은 분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예.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캠페인 분리 운영을 좀 추천을 해주시고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찰 가중치를 통해서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제 통합으로 PC 모바일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어떤 소재 그냥 광고 그룹으로 이제 PC 모바일 다 저희가 진행한다고 하면 네.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그 PC 모바일 이제 입찰 가중치를 이제 조정할 수 맞아요. 있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좀 하는 편입니다. 예. 맞아요. 뭐 마케터들마다 진행하시는 방법이 좀 다르긴 예, 한데 정답이 없죠. 네, 저도 이제 네. 좀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캠페인단에서 PC 모바일을 좀 나누기도 하고 뭐 요청에 따라서 뭐 그룹으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10개까지밖에 노출이 안 돼요. 이 10개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구점을 잡고 여러 개 그룹을 세팅을 했는데 네. 뭐 20개를 전부 세팅을 한다고 해서 20개가 전부 다 노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룹으로 이제 너무 여러 개 쪼개는 것보다는 이제 좀 뭐 PC 모바일을 또 거기서 나눠버리면 저희가 또 가지수가 줄어드니까 네. 이거를 한 캠페인 이제 그룹으로 묶어서 좀 PC 모바일 같이 운영을 하되 이제 입찰가는 PC 모바일이 다르니까 그 안에서 가중치를 좀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드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저희 한번 질문 좀 다시 볼까요? 이제 네네네. 유혜원님께서 저희가 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네네. 예. 액세서리 업종의 경우 디자인만 다른데 모두 쇼핑 검색 광고에 노출을 하고자 하면 그룹 분리 노출용 상품명 입찰가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 개 다 자사명 플러스 키워드로 진행하면 결국 내부 경쟁이 되는 거라서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도 참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깔만 다른 동일한 제품을 저희가 쇼핑 검색 광고를 이제 진행을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자사명 키워드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쇼핑 검색 그 소재 문구를 짤 때 앞에 이제 자사명을 이제 저희가 삽입을 하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브랜드명을 넣죠. 예, 브랜드명을 넣으면 사실 그 브랜드명을 쇼핑 검색 광고에 이제 저희가 검색을 했을 때 키워드 검색량이라든가 아니면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광고에도 그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 맞아요. 키워드로. 네.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결국에는 내부 그 소재의 어떤 입찰 그 싸움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좀 고민을 하시는데 일반 키워드와 자사 키워드 그룹을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분리하지 않고 저희가 일반 키워드랑 자사 키워드랑 같이 한 소재에서 노출을 시킨다고 하면 이게 부닥치면서 이제 입찰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의 소재 중에서 저는 1개 소재는 자사명 이제 소재로 따로 빼놔요. 네. 그래서 자사명 소재에서는 자사명 그 키워드만 노출될 수 있게끔 설정을 하고 그다음 일반 키워드는 이제 저희가 노출 제외 키워드를 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 키워드는 제가 노출 제외를 다 시키는 편이고 그런 식으로 일반 키워드와 자사 키워드의 어떤 노출을 분리를 하지 않으시면 지금 좀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자사 키워드만 노출되는 소재는 입찰가 노출 가장 낮게 내려서 자사명으로 클릭이 나더라도 이게 좀 리스크가 덜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좀 분리 운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자사랑 이제 일반 키워드는 당연히 분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저는 이제 자사명이 좀 유명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자사명으로도 이제 전환이 나는 경우가 있고 자사명 플러스 세부 키워드로 전환이 그쵸. 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메인 자사명 그룹과 이제 그 서브 자사명 그룹 이런 식으로 좀 분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입찰가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뭔가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좀 로아스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한번 뭐 자사명을 그룹을 조금 나눠서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것 그 중에 그 네. 동일한 상품인데 네. 이제 색깔만 다른 그런 상품이 만약에 세 가지가 네네네. 있다고 하면 네네네.
그거를 다 쇼핑 검색 광고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그 판단을 저희가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색깔 중에서 예를 들어 네. 빨간색이 가장 잘 나간다. 네네. 빨간색 상품이 리뷰수가 가장 많고 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 가지 이제 색깔의 어떤 제품들은 리뷰수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네.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는 사실 그 빨간색 그 상품 하나만 먼저 좀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오히려 좋으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일단 좀 쇼핑 검색 광고에 어떤 이력이 집행 이력이 없으시면 그렇게 약간 조금 안정적으로 일단 한 가장 잘 나가는 제품, 그 네. 색깔 중 가장 잘 나가는 제품으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고 반응에 따라서 만약에 반응이 너무 좋다, 그래서 키워드 양을 좀 늘리거나 좀 그 어떤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나머지 이제 상품들을 활용해 가지고 네. 다른 키워드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용량이 다르다, 동일한 제품인데 용량이 다른 제품이 있듯이, 그러니까 그 용량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제품으로 일단 좀 테스트를 해보고 아니면 색깔이나 이런 걸 좀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이제 효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어떤 이제 제품들도 같이 좀 다른 키워드들로 이렇게 배치를 해나가는 게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정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한 상품 페이지 안에 이제 옵션을 좀 붙이는 방법도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옵션을 조금 뭐 붙여보기도 하고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여러 가지로 진행을 좀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광고단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 상품을 하나로 묶었을 때 아니면 이제 상품 이제 그 특성별로 좀 이렇게 좀 나눴을 때 네. 그거에 따른 또 저희가 그 광고 전략도 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째빵님께서 이제 또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처음에 쇼핑 검색 진행할 때 입찰가는 50원으로 알고 있는데 품질 지수랑 제품이 많이 팔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50원으로도 제품이 팔리나요? 아니면 입찰가를 올려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업종이라든지 상품이 좀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뭐 인지도 이런 좀 여러 가지 요소가 좀 많이 작용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자세히 뭐 업종이랑 어떤 상품이고 지금 뭐 진행하시고 있는 그 키워드의 경쟁도라든지 노출되는 그런 상품의 개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전략이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이제 검색을 했는데 막 100개가 넘는 그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50원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아마 노출 자체가 많이 안 되실 거예요. 너무 뒤에 이제 노출이 돼서 사람들이 사실 이제 저희 한 1, 2페이지 많아봤자 한 3페이지 정도 들어가실 텐데 아예 이제 뭐 막 10페이지 넘어가는데 노출이 되다 보면은 거의 의미가 없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상품의 어떤 객단가에 따라서 사실 입찰가가 어느 정도 좀 평균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그 나오긴 하는데 기본 입찰가 50원으로는 사실 뭐 업종과 무관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거는 이제 자사 키워드만 좀 저희가 노출을 최소한으로 이제 노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진행하는데 만약에 일반 키워드들 사람들이 검색하는 일반 키워드에서 뭔가 좀 경쟁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씩 한번 더 올려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00원이라던가 200원 정도 부담이 안 되시는 선에서 그렇게 조금씩 조정을 해가면서 노출수가 얼마나 좀 차이가 나고 클릭수가 어떻게 나고 조금씩 이렇게 좀 저희가 파악을 하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이제 저희 조금 자세한 이제 상담이라든지 좀 이런 뭐 성과를 어떻게 해야 뭐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고민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저희한테 문의를 주세요. 네, 저희가 또 공식 대행사 네이버 공식 대행사이기 때문에 그냥 광고를 뭐 추가 대행비 없이 관리해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다양한 업종을 맡고 있고 또 다양한 업종의 어떤 쇼핑 검색 광고의 어떤 집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좋은 어떤 정보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SYOON9675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의류업계의 경우 월 300 정도 네이버 광고 사용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광고 비용 비율은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이네요. 디바이스도 분리해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광고 비용 비율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나요? 네, 이거 파워링크랑 이제 쇼핑 검색을 저희가 예산을 좀 비중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게 일단 이커머스 업종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파워링크보다는 쇼핑 검색의 전환율이 더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예, 확률이 예. 좀 아무래도 높죠. 그래서 저는 초반에 만약에 진행하시는 거면 쇼핑 검색 광고에 좀 더 집중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쇼핑 검색에서 저희가 노출을 의도하는 키워드를 모두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쇼핑 검색 광고에서 이 키워드 정말 쇼핑 검색 광고에 저희가 노출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노출이 안 되네라고 했을 때 그 키워드들은 저는 파워링크에 좀 넣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쇼핑 검색을 약간 좀 보완하는 형식으로 파워링크 캠페인을 좀 활용하는 편이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노출을 의도하는 키워드들은 쇼핑 검색 쪽에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예산을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가서 그쪽으로 좀 이제 진행을 하고, 쇼핑 검색에서 활용하기 좀 어려운 키워드들, 그런 것들을 이제 파워링크로 조금 이제 예산을 조금 그쪽에 투여해가지고 한 쇼핑 검색 파워링크 한 7대3 정도? 7대3 정도. 7대3에서 6대4? 전 좀 그렇게 초반에 좀 진행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사실 그 브랜드나 뭐 업종에 따라서 사실 맞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파워링크 효율이 잘 나왔던 그 업체라면 사실 파워링크에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의류업계 같은 경우는 브랜드사가 얼마나 좀 유명한지에 따라서 비율이 좀 많이 바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가 조금 유명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브랜드 키워드를 파워링크 광고로 좀 어느 정도 걸어두고서 쇼핑 검색 광고 이제 뭐 집중을 하는 것도 좋지만, 파워링크로도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뭐 어느 정도 저희가 뭐 메인이랑 세부 정도 키워드를 노출시켜도 사람들이 이제 브랜드를 알기 때문에 여기 브랜드 있었지 하고 이제 누를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파워링크랑 이제 뭐 쇼핑 검색을 반반 정도 진행을 해보시고, 그쪽에서 조금 더 효율이 괜찮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저는 비율을 높이는 방법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브랜드마다의 어떤 맞춤적인 어떤 컨설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은 또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저희가 자세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CPC가 5,000원, 6,000원대 상품인데 품질 지수가 낮아서 CPC를 1,000원, 2,000원으로 더 올려야지 모바일 3순위 안에 나오는데요. CPC가 낮으면 그냥 지긴 하겠는데 CPC가 높은 상품들은 초반에 품질 지수를 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객단가가 조금 있는 제품들이 좀 그렇게 CPC가 좀 평균적으로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또 그 좀 쇼핑 검색 쪽에서 이제 업종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CPC가 높은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고, 맞아요. 뷰티, 화장품 쪽도 약간 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관리하는 업체 중에서 CPC가 5,000원대, 6,000원대 나오는 그런 어떤 또 업종이 있어요. 브랜드가 있는데, 참 저도 이 부분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품질 지수가 일단은 낮은 상태라고 하시면 사실 어떤 의도하는 키워드를 무조건 노출 순위를 상위 노출을 잡을 거야라고 진행하시는 것도 당연히 뭐 어떻게 보면 전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품질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키워드 입찰가가 좀 낮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부 키워드를 좀 공략을 먼저 하셔서 품질 지수를 좀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키워드, 이제 좀 입찰가가 높은 키워드들로 조금씩 저희가 접근하는 게 오히려 좀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 품질 지수라는 게 사실 정확히 어떻게 올리는 건지 저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네이버에서 공개를 딱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노출 수가 많아야 되고 클릭 수가 많아야 되고 그만큼의 또 클릭률도 많이 일어나야 되고, 뭐 체류 시간도 높아야 되고, 그 클릭률 중에서 또 전환율도 높아야 되고, 사실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 그 네이버 로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소비자들, 그러니까 검색하는 유저들로 하여금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의도한 어떤 정보들이 바로바로 좀 나오느냐, 거기에 약간 이제 좀 로직이 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탈모 샴푸다, 탈모 샴푸인데 어떤 여성들이 어떤 사용할 수 있는 탈모 샴푸다라고 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모에도 부위가 있기 때문에 뭐 여성 가르마 탈모 샴푸라던가 뭐 여성 앞머리 탈모 샴푸라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제품의 특성과 잘 맞는 키워드들을 조합을 좀 하신 다음에 그런 세부 키워드의 가짓수를 좀 많이 일단 좀 깔아두시고, 그거는 이제 메인 키워드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조금
그 입찰가 리스크가 낮잖아요. 네네. 예, 들어가는 그 키워드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입찰가도 저렴한 편이고 그 안에서 또 클릭률이라던가 전환율도 저희가 이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세부 키워드 위주로 일단 세팅을 하시고 그 이제 키워드를 품질 지수를 저희가 좀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중에 메인 키워드급으로 좀 이제 접근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우선 저도 비슷한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파워링크나 이제 뭐 쇼핑 검색이나 좀 비슷하게 저희가 무작정 이제 메인 키워드를 상단에 올린다고 해서 반응이 다 좋으면 좋겠지만 그쵸.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아시다시피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살아남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에 이제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서 나오는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영역에 우리 거에 들어와서 구매를 할 만한 키워드들을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 안에서 이제 저희가 부수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방식이 애초에 이제 뭐 세부 키워드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이 세부 키워드도 사실 좀 소구점을 갖고서 이제 여러 가지 그룹을 나눠서 운영을 진행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일반 그 뭐 메인 키워드보다는 CPC라든지 이런 게 낮기 때문에 이제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을 낼 수 있고 좀 단기간 안에 좀 품질 지수를 올려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이제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메인 키워드를 조금씩 이제 확장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또 있는데요. 네네. 네이버 쇼핑에서 클릭률은 어느 정도 나와야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정말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클릭률이 당연히 뭐 10%가 넘으면 뭐 저희가 잘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업종마다 그게 또 다르잖아요. 1%가 넘는 게 저희가 또 잘 나온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클릭률은 뭐 당연히 더 높으면 좋지만 이게 맞아요. 또 어떤 키워드를 활용하느냐 예, 그 평균 노출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클릭률도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클릭률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네. 일단은 저희가 노출하는 키워드에서 전환이 일어나야 사실 저희가 광고를 하는 맞아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환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데 클릭률만 높은 키워드도 뭐 물론 좀 매력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저희는 이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어떤 매출을 불러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예, 전환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맞아요. 일단은 뭐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매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갖춰야 될 것들이 뭐 품질 지수, 클릭 수 아니면 클릭률 이런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클릭률을 좀 저희가 볼 때는 같은 소재로 조금 이미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해볼 때 조금 중점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같은 이제 뭐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뭐 조금만 적용을 했더니 클릭률이 더 높아지고 구매 전환수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조금 긍정적인 지표겠지만 단순히 이제 클릭률이 높다고 해서 구매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릭률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어떤 업종, 어떤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구매는 좀 이 정도 일어나고 있고 이 정도 클릭률이 나오는데 좀 괜찮은 걸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답변을 하기가 수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노출량 대비 클릭수랑 클릭률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 번 노출이 됐는데 한 번 이제 클릭이 되면 50%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클릭률이 조금 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구매가 일어나는 키워드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조금 더 좀 발전을 시켜서 더 많은 구매를 일으키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이제 소재단이나 뭐 확장 소재라든지 이런 걸 조금 변경을 하면서 클릭률을 높여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또 다음 또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요. 네. 신규 런칭한 남성 의류 업체입니다. 쇼핑 검색 광고 주력 상품은 CPC 300원, 일반 등록만 해둔 상품은 CPC 100원입니다. 한 달에 광고비 30만 원이나 사용했는데 구매 전화는 7번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로아스가 70% 정도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네. 뭐가 문제일까요? 밑에 조금 더 이제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 품질 지수 풀칸 노하우도 궁금해요. 로아스도 1000% 정도 나오고 비광고 영역에선 1위 할 만큼 구매 수나 리뷰 수도 많아요. 근데 쇼핑 검색 광고 품질 지수는 항상 5칸이더라고요. CPC는 2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결국에 이제 첫 그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CPC가 일단은 주력 상품은 300원이고 이제 나머지 일반 등록해 둔 상품은 이제 100원. 사업자가 두 개시군요. 그래서 그러면 남성 의류업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한 달에 광고비 30만 원이나 사용했는데 구매 전화 7번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로아스가 70% 정도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로아스라는 게 사실 그 이제 구매 객단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로아스 지표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매 건수는 7건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제품인지 조금 저희가 자세하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품에 따라서 구매 건수가 좀 많이 붙는, 그러니까 구매 객단가가 좀 낮은 제품들은 건수가 좀 더 많이 붙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또 객단가가 높은 상품들은 구매 건수의 어떤 비중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좀 주력 상품 300원 CPC로 만약에 로아스가 지금 70%가 나오신다고 하시면 이 로아스를 먼저 개선을 하시는 게 전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구매 전환이 7번 낮다고 하지만 일단 로아스 자체가 일단 평균적으로 너무 지금 낮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CPC 300원 사실 그렇게 높은 입찰가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노출을 진행하고 있는 키워드의 어떤 유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지금 여름용 청바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노출을 하고 있는 그 의도를 하고 계신 이제 키워드의 어떤 특성 같은 걸 한번 살펴보시고 그 중에서도 약간 전환이 좀 안 일어나지만 소진만 되는 키워드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약간 좀 배제하시고 좀 진행을 안 해보셨던 신규 키워드들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시면서 그러면서 좀 로아스가 좀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좀 저희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거기 안에서 이제 구매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광고비 대비 효율을 좀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객단가가 높으면은 몇 건 이제 구매가 일어나지 않아도 굉장히 이제 로아스가 높게 나올 텐데 뭔가 이제 그 의류 업종이라든지 쇼핑몰 같은 것들은 객단가가 낮기 때문에 CPC를 높게 올리면 구매는 뭐 많이 일어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로아스가 적어질 거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네. 저희가 비슷하게 그 보고서 다차원 보고서에 들어가서 조금 이제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대시보드 상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특정 기간 뭐 7일, 한 달 뭐 이렇게 저희가 좀 뜯어봐서 그 시기별로 팔리는 그런 의류 키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름 뭐 여름 청바지면은 여름에 이제 좀 관련된 걸 이제 소구점으로 잡는다든지 뭐 아니면 조금 있으면 가을이니까 뭐 가을 소구점을 잡는다든지 그 제품 특성에 맞게 조금 저희가 좀 그 키워드를 분리를 해가지고 효율을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고 단순히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만 해서 효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저희랑 맞는 키워드는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그리고 너무 순위가 높아서 이제 뭐 순위만 높고 비용만 소진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입찰가를 낮춰서 순위를 조금 낮춰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누수되는 키워드는 좀 제외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PC랑 뭐 모바일 그리고 성별 그리고 뭐 연령대 이런 거 이제 좀 비중을 보시고 그 가중치를 조금 조정하셔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름용 청바지인데 남성 제품인 건지 아니면 여성 제품인 건지 공용인 건지. 네, 남성 의류 업체라고 하셔가지고 네네네네. 남성 여름용 청바지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가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소진만 되고 키워드가 약간 전환이 좀 일어나지 않는다. 그의 어떤 비전환 키워드의 어떤 비중이 많다고 하면 키워드 이제 비전환 키워드,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키워드의 어떤 그 유형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지금 노출을 하고 계신 키워드들이 전환이 이렇게 좀 반응이 좀 일어난다. 그러니까 키워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러면 이제 지금 남성 청바지다 보니까 사실 주요 이제 저희가 고객이 이제 남성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여성분들한테 굳이 노출을 시킬 필요가 맞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이제 대시보드 상에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보시면 그 구매가 어느 성별에서 일어났고 또 어느 연령대에서 일어났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기간을 잡아두시고 만약에 최근 30일이라고 했을 때 지금 남성 쪽에서만 구매가 일어나고 여성 쪽에서는 구매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성 쪽에서만 좀 소진만 되고 있다라고 하면 좀 과감하게 여성 쪽 그 노출을 아예 꺼버리시는 맞아요. 것도 제외를 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맞아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광고를 운영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광고비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좀 한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불필요한 그런 노출은 조금 이렇게 식으로 제외를 하고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품질지수 풀칸 노하우도 궁금해요라고 해주셨는데 로아스 1000% 정도 나오고 비광고 영역에선 1위 할 만큼 구매 수나 리뷰 수도 많아요. 근데 쇼핑 검색 광고 품질지수 항상 5칸이더라고요. CPC는 200원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일단은 비광고 영역이나 지금 1위를 하고 계시고 구매 리뷰 수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상태신데 네네네. 그 품질 지수를 더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조금 그 욕심이 아니신가. 예, 이게 품질 지수 7칸이 다 채워지면 좋겠지만 뭔가 상품의 컨디션도 너무 좋고 홈페이지 컨디션도 너무 좋은데 이게 더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저희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이 네이버 로직이라는 게 결국 오픈이 안 됐고 어느 부분 때문에 이게 그 품질수가 만땅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근데 하나의 어떤 제가 꿀팁 아닌 꿀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CPC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원이라는 CPC가 좀 사실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CPC를 조금 더 올려보시고 그러면 이제 노출량이라던가 이런 것도 더 많이 저희가 붙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품질지수에 좀 그 개선을 시키는데 하나의 어떤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이제 조정을 해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이게 정답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이제 500원을 올려도 품질지수는 4-5칸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 근데 앞에 있는 그 남성 의류 업체라고 하셨었고 이건 다른 사업자라고 했는데 혹시 업종을 조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CPC를 올려도 품질지수가 변동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그 소재에서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키워드의 어떤 유형들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뷰티. 네, 뷰티요. 지금 근데 진행하고 계신 키워드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무작정 전환이 난다고 해서 계속 노출을 시키는 게 한번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전환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제 광고비 대비 수익률이 너무 낮은 키워드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제외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뭔가 저희가 키워드를 단순히 여러 개로 노출을 한다고 해서 그게 효율적인 운영은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조금 입찰가를 또 나눠서 분리 운영을 해서 순위별로 이제 노출을 하는 것도 조금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세팅을 조금 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셨는지를 좀 보고 싶고 네. 일단은 저희가 뭐 유선상으로 설명도 가능하지만 성과를 조금 볼 수가 있도록 이제 뭐 네. 권한 설정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이제 직접 보고서 세팅 조언을 조금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방송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네. 한번 이 방송을 보고 연락을 주셨으니까 한번 저희가 둘이 한번 꼼꼼히 보고서 피드백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소재에서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그 지금 노출되는 키워드가 만약에 10개라고 했을 때 고효율 키워드가 1개에서 2개 정도 있을 수가 있고 나머지 8개는 좀 클릭이 좀 일어나지만 소진 비중이 좀 적은 키워드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 키워드들이 그 클릭을 좀 잡아먹고 뭐 이러고만 있으면 사실 그런 부분도 약간 좀 과감하게 좀 노출 제외를 좀 시켜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지금 소재에 어떤 노출되는 키워드는 되게 완벽하게 좀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노출 매체도 저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노출 매체를 그냥 그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그냥 기본 노출 지면만 잡아 놓으셨는지 아니면 다양한 컨텐츠 매체도 있잖아요. 뭐 파트너 예. 매체나 콘텐츠 매체 같은 예, 거. 그런 데에서 또 노출이 되면서 약간 좀 품질지수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좀 저희가 좀 그 조정을 하고 관리를 하려면 사실 결국에는 광고 시스템을 보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월 평균 예산은 1,000에서 1,500만 원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기신 업체 중에 쇼핑 광고 파워링크 평균 로아스가 궁금합니다.
쇼핑 이제 건기식 업체라고 했을 때 쇼핑 검색 광고가 굉장히 좀 레드오션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굵직굵직한 브랜드들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건기식에 대한 키워드 입찰가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평균 예산 월 평균 예산은 1,000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계신데 로아스, 그러니까 평균 로아스로 좀 말씀드리기가 약간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150에서 200% 정도? 예, 그 정도가 약간 좀 평균적인 어떤 수치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브랜드마다 격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브랜드랑 예. 상품군에 따라서 진짜 달라요. 예.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건기식 업체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건기식 업체 같은 경우는 상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브랜드도 여러 개고 그 안에서 상품도 많아요. 뭐 콜라겐 아니면은 뭐 비타민 아니면은 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네, 쪽이라든지 비오틴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네. 뭐 남성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또 제품마다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뭔가 심의필 자료도 있어야 되고 예를 네. 들어서 뭐 의약 제품이다라고 하면 아니면 없이도 그냥 진행이 되는 상품도 있고 뭐 상품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저도 잘 나오는 곳은 뭐 500, 600% 나오는 것도 있고 낮은 거는 뭐 100%, 200% 정도에서 웃도는 것들도 있긴 해요. 그리고 이 경쟁의 강도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 이 상품의 객단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키워드 이제 입찰가가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건기식 같은 경우는 정말 좀 관리를 잘 해주고 신경은 얼마나 쓰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는 것도 갑자기 내려가기도 하고 갑자기 좀 뛰었다가 뭐 이렇게 좀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로아스를 만약에 한 200% 이상 정도 나오신다라고 하시면은 좀 잘 운영하고 계신 거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듭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사실 건기식의 어떤 로아스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이제 쇼핑 검색에서 조금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경쟁 강도가 계속해서 심하고 입찰가가 계속해서 높은 이유는 사실 로아스만 바라보고 광고를 진행을 안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한번 그 사람, 그러니까 신규 구매자가 이제 구매를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그걸 다 먹고 나서 이제 재구매를 하시잖아요. 네. 예, 그 재구매를 사실 우리가 좀 더 길게 보고 재구매를 보고 이제 광고를 좀 진행하는 게 이제 맞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비싼 값에, 그러니까 좀 비싼 값에 우리 고객으로 이제 데리고 오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이번에 한번 구매했을 때 하고 나서 만약에 또 마음에 들면 또 다음 달에 또 이제 재구매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실 충성 고객의 어떤 비중을 가장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건기식의 업종 자체가. 예, 그래서 지금 로아스를 뭔가 바라보고 좀 진행하시는 것도 당연히 뭐 맞긴 하지만 건기식이나 약간 뷰티 같이 재구매의 어떤 충성 고객들을 많이 좀 유치를 해야 되는 브랜드 업종 특성이 있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건기식이나 뷰티 업종 같은 경우는 검색 광고만 진행을 하시는 업체는 좀 드물 것 같아요. 뭐 SNS 광고라든지 배너 광고라든지 좀 여러 가지 광고를 같이 진행을 하시는 편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충동적으로 구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건기식이나 내 몸에 뭔가가 이제 투입이 된다, 뭔가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는 상품 같은 경우는 좀 더 깐깐하고 브랜드 인지도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좀 이런 것들이 주로 좀 구매 여정에 있어서 그쵸.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조금 브랜딩도 같이 가져가면서 구매 전환도 높여야 되니까 충성 고객을 좀 만드는 거에 처음에 좀 치중을 조금 두고 플러스로 이제 구매도 일어나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전략으로는 좀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쪽으로 이제 문의를 만약에 주시면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업종을 어떻게 좀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도 드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네. 마찬가지로 좀 성심선의껏 피드백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마지막으로 저희 그 네이버 광고의 어떤 새로운 소식을 조금 알려드리면서 맞아요. 최근에 좀 획기적인 그런 소식을 물고 왔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뭐 네이버 검색 광고도 많이 진행을 하시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구글 검색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구글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좀 중요한 게
타겟팅이 된다는 점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오디언스 타겟 같은 거나 이제 뭐 요일이라든지 시간대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뭔가 뭐 관심사라든지 막 이런 거는 넣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네이버가 그 베타 버전이지만 잠재곡의 타겟팅을 조금 추가를 하게 됐어요. 근데 네. 이건 이제 파워링크 영역이고 지금 방송하는 날 기점으로 이제 어제 네, 8월 24일 네, 목요일부터 이게 이제 광고가 노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파워링크 란에서 저희가 보면은 이제 그 타겟팅 탭을 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잠재 고객이라는 곳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좀 사용하시면 되는데 혹시 진행해 보셨을까요, 이거? 예, 저도 그 어제 한번 그거를 시스템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네. 근데 일단 모든 업종의 어떤 카테고리가 다 지금 반영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도 적용을 시켜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모든 어떤 카테고리 다 이제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네. 사실 이거를 저희도 이제 좀 세심하게 좀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 가중치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나 좀 놓치고 계셨으면 예,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파워링크에 잠재고객 타겟팅이 생겼다. 네. 예. 그러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좀 한번 이제 이런 거를 시도를 해봐야 되니까 마케터들은 이런 거 새로운 거 나오면 한 번씩 예. 좀 진행을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특정 이제 음식 치킨 같은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치킨을 먹고 싶어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치킨을 창업을 하고 싶어서 뭐 알아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뭔가 이런 카테고리별로 좀 뭔가 창업 쪽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좀 가중치를 높여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좀 우리가 이제 팔아야 되는 오프라인 식품점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비중을 그런 쪽으로 구매 의도가 있는 쪽으로 좀 가중치를 높여서 노출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성별이랑 연령대 이제 타겟팅이 가능해지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좀 이제 성별별로 또 연령대별로 이제 키워드가 지금 노출에 의도하는 어떤 순위에 잘 돼 있나 하나하나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번에 또 잠재고객 타겟팅 탭이 생기면서 좀 더 고민이 좀 더 많아지고 일이 좀 더 많아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결국에 또 광고주님한테 좀 도움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저희가 좀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해볼 만한 어떤 타겟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근데 사실 조금 뭐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한 5분 정도 또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가 클릭 몇 번으로 효율이 좀 오른다고 하면은 그쵸. 저희는 이제 그런 거 보고 약간 성취감을 좀 느끼거든요. 그쵸. 예. 예. 그래서 이제 광고주님도 만족도 하고 이거 너무 괜찮다 효율이 올라가서 뭐 더 이제 광고도 더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싶다 하면서 매체 확장하면서 이제 진행하면 저희도 이제 좀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네이버 검색 광고가 사실 네. 좀 리소스가 많이 드는 영역이기도 하고 키워드별로의 효율을 이제 저희가 일별로 항상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키워드가 뭐 진짜 100개에서 200개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1000개에서 10,000개까지 되는 그런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키워드마다 하나하나 저희가 세심하게 또 봐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만약에 관리를 받고 계신 상태라고 하시면 네. 그 지금 담당 마케터가 얼마나 세심하게 또 관리를 해주는지 좀 그거를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혜님이나 또 저는 또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이제 호기심도 많고 너무 또 관심도 재밌어요, 관심도 요즘. 많은 어떤 네. 마케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좀 필요하다 세심한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시면 언제나 편하게 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은 네. 이제 방송을 종료해야 되는데 질문이 계속 다들 올라와가지고 뜨겁게 뜨겁게 반응을 주시네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다음 또 방송에서 맞아요. 검색 광고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제 2탄을 만들어가지고 2탄. 진행을 해봐도 네, 좋을 시리즈로 것 같거든요. 좀 만들어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좀 아쉽게도 일단은 시간이 좀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은 이제 저희가 뭐 댓글을 통해서라던가 그렇게 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게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네. 이제 좀 편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렸는데 1시간이 생각보다 정말 금방 간 것 같아요. 금방 가네요, 정말. 오늘 방송이 처음이라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예.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시리즈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네.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쪽 이제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이런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이제 보고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다음 뭐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뭐 컨택을 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어떤 그 영상으로 또 이렇게 라이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